가장 합리적인 신차 구매 방법, 차 선생과 함께 똑똑한 선택을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선생 대표 홍성민입니다. 자, 요즘 장기 렌트 관련돼서 광고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 댓글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정작 고객님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 렌트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무조건 최저가입니다. 수수료가 없는 견적입니다. 장기 렌트는 무조건 손해 아닌가요? 사업자만 하는 상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 하나로 장기 렌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직접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점을 말하는 이유는 사실 차 선생의 철학, 제가 항상 방송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량 계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약 후에도 고객님과 오래 인연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 선생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분명히 반드시 안내를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전 직원이 동일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끔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차량 상담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 계약을 위해서는 사실 좋은 말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말만 하는 거는 사실 차량을 계약하기 위한 그냥 영업사원들의 어떠한 방법일 뿐이지 이러한 단점들을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저희 차 선생은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끔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일단 장점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한눈으로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감가 부담 완화, 그리고 보험 사고 처리가 편리하다, 그리고 초기 비용 절감, 그리고 대출 한도 보존,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는 게 일단 장기 렌트의 큰 장점 중에 5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5가지를 좀 준비해봤고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차량 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월 렌트료 다 내고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더 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질적인 총 비용을 따지고 보면 신차 할부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기타 부대비용 등등 이런 걸 월에 납부하시는 거, 그리고 이율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고객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나가는 비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장기 렌트가 비싼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감가를 줄일 수 있느냐?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고유가 시대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좀 올라간 편이고 디젤이나 이제 가솔린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고차 시세를 예측하기가 많이 좀 어려운데 이것도 SUV나 세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기 렌트는 그 잔존가치 인수가라고 하죠. 이거를 금융사에서 이 차가 몇 년 뒤에 이 정도 금액은 될 수 있어 라고 잔존가치를 정해서 차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량을 이용을 하셨는데 내가 이 차량을 정말 깔끔하게 너무 잘 탔어.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실제 시세까지 확인해 보니 잔존가치가 2,300만 원에 잡혀 있었는데 2,600만 원이 중고 시세가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인수를 해서 되팔아도 300만 원이라는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세가 나쁠 때에는 내가 2,300만 원이 잡혔는데 시세가 2,200만 원, 2,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을 인수해서 타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차를 바꾸고 싶은데 우리가 기본 신차 할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다 내게 되죠. 근데 장기 렌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가 리스크 없이 이거 중고차 시세가 너무 안 나오네? 하고 반납을 하시고 저렴하게 이용하시다가 이제 시세가 나쁠 때는 손해 없이 반납을 하시고 다른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이러한 메리트들이 조금 있는 거는 현재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근데 좀 잘 모르시고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상담사를 통해서 영업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 3, 4번들 장점들을 뭐 굳이 하나씩 짚어보자면 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일단 보험사고 처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개인 우리가 신차를 진행해서 개인 보험을 들고 차량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면책금만 부담하시게 되시면 보험료 할증 없이 모든 사고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일단 이런 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초보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 차량으로 사자니 조금 찜찜하고 뭔가 좀 고장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사고가 초보자분들이 신차로 구매하셔서 막 타셔도 면책금 30만원 내시고 감가상각 걱정 없이 반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고 또 뭐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좀 많으셔서 차량 운행이 많거나 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면책금으로 부담하시고 차량을 반납하실 수 있는 게 좀 유리한 조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사고 처리가 사고 발생하면 금융사에 내가 진행한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접수해주세요 하면 면책금 내고 차량 수리 다 해서 다시 고객님 곁으로 차량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 접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초기 비용 부담이 적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 자동차세, 그리고 뭐 부대 비용,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의 7%, 내 보험료,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부대 비용 등등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 비용 없이 내가 만약에 무보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초기 비용 0원으로 많이 광고 나오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는 부채재산 상품이 아니에요. 내 명의로 내 신용도에 따라서 차량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차량 등록증을 보면 금융사 명의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에서 이 차량을 이용하는 동안 소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대출이나 뭐 부채나 재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뭐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이용을 한도가 안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가 좀 더 유리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장점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장기 렌트의 마지막 5번째 장점은 빠른 출고가 진짜 가능하죠. 뭐 빠르면 2일. 제가 하루 만에 하루? 이틀? 진짜 쿠팡 배송처럼 이틀 만에 그 차량을 인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뭐 2일에서 일주일 정도 안에 보통 모든 차종들이 출고가 되고요. 물론 내가 원하는 차량이나 없는 차종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기 차종들 한해서는 금융사에서 미리 매달 준비를 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가 가능한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좀 받으시면 되고 다음은 단점 5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기 렌트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량별로 조금 다르지만 계산을 해보면 장기 렌트가 조금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뭐 크게는 200만원, 뭐 적게는 50만원 정도까지, 뭐 10만원 정도까지 신차 할부랑 렌트랑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사실 잘 비교를 해보시고 진짜 유능한 영업사원이라면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차량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뭐가 더 총 비용적으로 아낄 수 있는지를 일부 유능한 영업사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근데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총 비용적으로 어떤 게 좀 더 유리하고 내 상황에 맞는지를 판단을 해서 고객님과 상의하면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도해지 위약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뭐 차량 운행을 하시면 5년 동안 쭉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중간에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는 거를 장기 렌트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뭐 내가 해외에 뭐 출장을 간다거나 이직을 해야 되는 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이 차량을 꼭 해지를 해야 되면 위약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2가지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저희 차선생은 고객님들께서 위약금을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그냥
어떻게 승계 처리로 해서 넘기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해지 위약금이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얼마가 그럼 나오는 걸까를 가장 궁금해 하세요. 이 부분들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3년, 5년을 계약을 했는데 3년을 차량을 이용을 하셨어요. 그럼 2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매월 50만원씩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 50 곱하기 24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남은 총 위약 그 월 렌트료가 나오는데 이 월 렌트료에서 30% 정도가 보통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적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월 렌트료 플러스 위약금 30%니까 곱하기 0.3 하시면 되고 정확한 금액은 내가 진행한 금융사에 전화를 대표번호로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지 위약금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험 특약 자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보험처럼 원하는 특약을 자유롭게 추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뭐 특별하게 이 보험이 추가돼야 되고 이렇게 좀 세세한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장기렌트가 기본적으로 대리는 무제한에 대물은 뭐 1억, 2억, 3억, 뭐 5억까지도 설정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자기 신체 사고라든지 뭐 자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들은 사실상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꼭 신경 써셔야 하는 분들은 보험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험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장기 렌트의 이 보험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점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내 보험료가 차량을 이용할 때 뭐 150, 200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신체 할부랑 렌트랑 비교했을 때 렌트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기 렌트를 이용하면 3년 이후에 보험이 초기화가 돼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근데 운전 경력 인증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가장 좋은 소식은 장기 렌트를 이용하신 이력을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 그것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초기화 하시고 낮은 보험료로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도 또 있고 단점들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거 궁금하신 것들은 문의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차 검수주의예요. 요거는 사실 요즘에는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 렌트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차량 검수가 부족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차량 출고가 한 대, 두 대만 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용품점에서 좀 빠르게 처리하고 하다 보면 좀 놓치는 누락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요즘에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렌트는 금융사 명의로 차량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 신용을 이용은 하지만 금융사 명의로 차량을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도 이 차량을 고객님께서 인수를 안 하시면 이 차량을 대해서 판매를 하거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고가가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신차 출고를 할 때 1차 검수, 2차 검수, 3차 검수까지 꼼꼼하게 해서 금융사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검수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차량을 인도 받으실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차선생은 인도시에 웬만하면 모든 영업사원들이 출동해서 차량을 확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하실 때 검수를 꼼꼼하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뭐 인식이 정말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하허허 번호판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뭐 참고를 해주시고 뭐 개인 취향이나 뭐 가치관이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확인하시면서 차량을 진행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허 번호판 인식이 지금은 뭐 사실 차량만 돌아다니시면 보셔도 굉장히 많지만 이거 빌린 차네 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말고도 좀 많지만 다음에 더 많은 정보들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나는 장기 렌트를 해야 할까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장기 렌트, 신차 할부, 일시불, 뭐 리스, 뭐 어떤 게 좋은 건 사실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끔 고객님에게 안내를 드리고 차량을 진행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장기 렌트가 유리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초보 운전자분들 면책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신차를 이용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목돈 유지가 필요한 거, 대출 한도 보존이 가능한 거, 차량 감가가 걱정되시는 분들, 사고가 막 많이 나셔가지고 나는 운행하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 하시는 분들은 분명 감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빠른 출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장점이 될 수 있고, 조금 확실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기간 중 변수가 많은 분들, 총 비용을 최소화하셔야 되는 분들, 보험 특약을 좀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싶으신 분들, 번호판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또는 내 차를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 뭐 장기 렌트로 이용해서 내 차가 결국엔 되잖아요. 이때도 이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손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고 차량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장단점들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전문가들이 우리 고객님들한테 구매가 유리하면 구매를 추천을 드리고요, 리스가 유리하면 리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장기 렌트가 유리하면 장기 렌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무조건 장기 렌트를 권유하지는 않아요. 고객님들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 이게 또 차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차선생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 차선생이 차를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고객님들께서 똑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걸 경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선생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니까요.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어떠한 자동차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항상 방송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량 계약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들, 장점, 단점들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고객님들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차량을 진행하실 때 이래서 좋네? 저래서 안 좋네? 모르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 차량을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좀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다음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정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지금까지 차선생 대표 홍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